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출산율 감소가 국가 관련 또 사회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KBS는 공영방송 입장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 우리 미래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신설된 여러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저출산 이게 이제 얼마나 심각한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잘 알고 계실 텐데 강원도만 보면 1분기 합계 출산율이 0.97명입니다. 이게 지금 작년보다 0.07포인트 떨어졌고 거의 한 100 정도로 보니까 한 7% 정도 지금 출산율이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 심각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또 앞으로 또 많은 대책을 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6월 19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열렸었는데요. 거기서 대통령이 직접 이것은 이제 인구 국가 비상사태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네. 그리고 관련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이제 대책으로 첫 번째로는 일단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네. 지금까지는 이게 복지부나 여러 가지 다 부처에서 이제 걸쳐서 있다 보니까 이걸 좀 총괄해서 좀 힘있게 추진하는 힘이 약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출생 수석실하고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만들어서 좀 더 이전의 경제기획부 같이 네. 기획권과 그다음에 예산 심의권을 가진 그런 이제 부서를 만들겠다라는 게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저출생 대책 관련해 가지고 쭉 리뷰를 하면서 성찰을 통해서 좀 더 핵심적이고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대책 3가지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네. 저출생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에 주목한 것은 일단은 양육 부담을 완화해야 되겠다라는 거랑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야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특히 결혼이나 이런 출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거 마련. 신혼 출산 부부의 주거 마련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구조적 요인으로 또 좋은 일자리라든지 지역 격차 이런 것까지 고려해야겠다라는 그런 대책 마련이 있었습니다. 예, 좀 자세히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많은 직장인들은 일과 육아의 병행을 상당히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과 육아 병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유연한 시간 활용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육아휴직이 있어도 소득 보장이 약하니까 사용을 안 했었는데 그래서 육아휴직에 대한 소득 보장 강화를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별적으로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시점 기간 동안에 분할을 해가지고 3번까지 분할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지 네. 아니면 가족 돌봄 휴가나 배우자 출산 휴가도 일 단위로 하던 것을 시간제로 오전만, 오후만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지 하는 식으로 좀 이렇게 세심하게 바뀌었고요. 네. 그다음에 육아휴직 소득 보장도 급여 상한 250만 원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시에도 급여 상한을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또 육아휴직 제도가 대부분 이제 보장은 돼 있죠. 근데 눈치 보여서 못 쓰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도 좀 나와 있습니까? 네, 일단 육아휴직을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휴가 같이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가 그냥 승인하는 것을 기본 디폴트 값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이렇게 이제 허용하지 않는 그런 행위가 없으면은 그냥 허용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동료한테 업무 분담이 되잖아요. 육아휴직이 되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되면. 그래서 동료에게 지원금을
하는 것을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 그 근로자들은 이렇게 그 휴직을 하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굉장히 많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출산 육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근로단축이거든요. 네. 근데 그 근로단축기에 고용지원금을 120만 원까지 해서 40만 원 인상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을 했고요. 예. 그것을 이제 육아휴직에도 활용하는 것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무를 하면 3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확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맞벌이 부모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끝나고 집에 왔을 때가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은 어떤 것들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돌봄에 대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그래서 0세에서 11세까지는 정말 누구든 보육이나 교육을 원하면 다 이제 100%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겠다 이런 식의 이제 굉장히 촘촘한 돌봄 환경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임기 내에 지금 무상 보육뿐만 아니라 무상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지금 유보 통합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그 이제 교육과 그다음에 돌봄을 다 이제 100% 원하는 유아에게는 다 보장하겠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초등 대상 늘봄 학교를 전 학교, 전 학년에 걸쳐서 이제 실시하겠다라는 것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방학 때 같은 데 돌봄 공백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늘봄 학교를 운영하거나 지역 아동센터랑 연계해서 돌봄을 제공하겠다라고 했고, 네. 어쨌든 그 돌봄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정에 이제 그 가정에서 이제 돌봄을 제공하는 돌보미 공급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소득 기준도 좀 완화해서 이제 그 중위소득 200%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예. 발표했습니다. 뭐 이외에도 뭐 주거 문제나 뭐 난임 부부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요. 이건 시간 내서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주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주거에 그러게요. 대한 예. 대책도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은 나중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